오늘은 수능을 앞두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일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수학을 가르치는 정승재입니다. 이야, 반가워요. 나 진짜 이러는데 성격이 이상해, 성격이. 정확한 단어가 나오지 않고. MZ 세대들은 거의 다 뭐 정승재 선생님의 다 제자입니다. 웬만하면. 선생님 스타일이 굉장히 사람을 빠져들게 하고 정말 수업도 잘 가르치신다고 들었는데 왜 대치동은 좀 거부하시는 거예요? 소신인가요? 그 소신은 있죠. 제가 얘기했었던 선행학습은 대부분 지방에서도 유학을 오니까 대치동으로 무조건 보내는. 꼭 이렇게 얘기하면 선행학습을 나쁜 거구나. 그게 아니라 학원에 보내놓고 선행학원에 등록하는 바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원 시장의 가장 큰 노다지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EBS 강의도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EBS 강의는 사실상 수입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EBS는 수입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정화되는 느낌? 이쪽 사교육 쪽에서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개 인강 업체들끼리 서로 싸우고, 왜 그러냐면 파이는 한정돼 있는데 서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만나면 회의할 때 하는 얘기가 이번에 매출이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얘기만 듣다가 EBS를 가면요, 수학 선생님들끼리 같은 과목 선생님끼리 너무 친한데 그 친한 선생님들이 다 학교 선생님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저랑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번에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비가 그래도 좀 부담스럽기는 한 형편이어서 애가 못 내고 있는 거를 내가 어제 내줬는데 그걸 알면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지 않을까? 이걸로 맥주를 드시는 거를 보고 선생님이구나.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학생들을 맞아요. 위해서 학생들을 위한 그런 분들이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그 얘기 들은 다음부터는 저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절대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이 생선님 하는 게, 그때 야 선생님을 하죠. 그럼 선생님 뭐라고 불러요? 이래서 생선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면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생선님도 괜찮겠다. 아니 근데 일타 강사라고 하면 네. 잘 가르친다. 잘 가르치면 그만큼 보수도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연봉이 뭐 100억을 훌쩍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교육 강사가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다라는 게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하기엔 좀 그런데, 그래서 항상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민망해서 네. 어쩔 때는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메이저리그 선수랑 비슷한 사람 되게 있던데요 라고도 얘기를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얼마인지 잘 모르긴 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부모들이나 교육계 사이에서는 사교육을 좀 악마화하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실제 본인이 실제로 느끼시는 악마예요. 사교육은 악마일 가능성이 높은 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포자가 많은 이유도 어른들이 만들어낸 거지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했었던 건 아니라고 봐요. 학원쟁이들끼리 야 이번에 대치동에 학원 하나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을 모셔와야 될까?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뭐냐면 야 좀 괜찮은 상담실장 없어? 이렇게 시작해요. 얼마나 그 상담실장님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학부모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공포감을 주느냐가 그분의 능력이죠. 공포감을 줘야 된다. 공포감을 줘야지만 당장 남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 애만 공부를 안 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상담을 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는 거고, 내가 마치 부모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상해요. 무슨 입시 설명을 하는데 체육관에서 몇몇 명이 와서 입시 정보는 알긴 아는 게 좋죠. 그런데 그게 그 국어 선생님 한 번 올라오고 수학 선생님 한 번 올라오고 영어 선생님 한 번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그것도 대부분은 다 광고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수학은 끝내야 된다 그러고 고등학교 수학은 6학년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고, 그걸 우리 애는 안 했다 그러면 왜 어머니 애를 그렇게 방치하세요? 막 그래 버리는데, 그 엄마들은 전 집단 세뇌됐다라는 표현을 진짜 써요. 선행학습이 절대 악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부모의 역할을 다 끝낸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 다 착각들을 하고 계시니 차라리 그러니까
학생이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건 보내도 돼요. 그거는 언제든지 옳다고 난 생각해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지금의 사교육은 사실상 완벽한 개념이 잡힐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정도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막 문제풀이 기계만 만드는 상황이니까. 생각을 하면 오히려 혼납니다. 근데 옛날에 학교에서도 그렇게 맞고 다니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연습문제 1, 2, 3, 4 풀어봐. 네. 그때 생각하면 엉덩이 맞았었던 기억나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를 수학생이 오히려 막았었던 거죠. 이거는 교육계 전체, 뭐 사교육, 공교육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교육 전체의 어떤 분위기였던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좀 정리를 하면 되는 걸까요? 예, 되게 심하게 얘기하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을 준비하는 애들은 대부분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요. 수학 기출 문제를 빨리 푸는 스킬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스킬을 공부한다. 어떻게 하면 진짜 그런 분위기로 완전히 변질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푸는 거지 생각해서 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답이 나와야 돼요. 적어도 15분, 20분은 고민해보고 별표 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 찝찝함이 뭔지를 아는데 넘어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일이 됐건 일주일이 됐건 또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3번의 기회는 줘야 돼요. 스스로에게. 자, 우리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의 학창 시절도 이제 좀 궁금한데 네. 수학 잘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역삼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소위 파락군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 지역의 사교육비를 감당을 못할 정도의 형편이었어요. 중학교 첫 번째 중간고사 1일 때 56점. 그러니까 내가 평생 잊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대형 학원이 생겨서 19,500원이라 그러니까 단일해. 가지고 딱 수강식을 딱 그러니까 200~300명이 한 반에 쫙 있는데 저 그날 진짜 정말 이거 MSG 안 친 건데 그날 느꼈어요. 수학 공부라는 게 뭔지. 그래서 중3 끝까지 단 한 문제도 안 틀렸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내가 되게 잘할 수 있는 일이겠다. 가르치고 수학을 네. 가르치는 일을 정말 잘했구나 나는. 그래서 지금 보면 채널A에서 신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티처스 아니겠습니까? 티처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지금은 학부모들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해서 수학은 선행학습이 아니다. 수학을 대하는 방법만 달라지면 누구나 정복할 수 있다. 이거 증명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도 지금 똑같이 사교육에 몸담고 계신데. 네. 근데 요즘 보면은 뭐 사교육 광풍을 좀 막아보겠다. 그 대안으로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했습니다. 네. 교육 당국이 기대한 효과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좀 정부에서 뭘 발표를 했었잖아요. 킬러 문제를 배제하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9월 달에 9월 모의고사. 9월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 정말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봤는데 어려운 문제를 그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접근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해본 애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내가 뭐 아는 정부 관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너희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킬러 문제를 배제가 아니라 사교육받은 애들이 유리하지 않는 게임을 만들어달라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네. 시험장에서 승부를 걸 수 있도록만 만들면 돼요. 아하. 그래서 9월을 유지하는 게 아마 미천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1타 강사는 어떻습니까? 수능을 코앞에 둔 이 시점. 좀 떨립니까? 아니면 시험 앞둔 사람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 느낌이 아닐까요?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그 선수들을 바라보는 그 코치석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 코치석에서 바라보는 마음. 네. 우리 선수가 잘 뛰어서 맞아요.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상자를 여는 그런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하죠. 그렇군요. 예.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예. 마지막 총정리 뭐 쪽집게 이 문제 나온다 뭐 이런 걸로 하나. 그거는 아주 그 천박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렇군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 지금 한 10일 정도 남았을 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틀렸었던 거 엑스파일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다시 보면서 그것만 수능 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1년 동안 공부한 게 완벽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소위 오답 노트라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진짜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어. 꼭 한다.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꼭 안 좋은 선택을 했던 몇몇 학생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이 11월 16일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시험에 패스한다고 인생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떨려서 시험을 망쳐요. 그러지만 않도록 해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덤덤하게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수학 강사 정승재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